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새봄 사회자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께 새로움을 보여드립니다 라는 의미에서 새봄이라는 명칭을 갖게 되었습니다. 자, 먼저 저와 함께 결혼 준비를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 이 영상은 여러분들께서 처음 이제 결혼 준비를 하시니까 어떤 것들을 염두에 두셔야 하는지 제가 하나하나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식순을 정해야 하는데 그 전에 여러분께서 정해주시면 좋은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바로 나는 어떤 결혼식을 원하는지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는 좀 차분한 결혼식, 아니면 나는 정말 즐거운 파티 같은 결혼식, 나는 좀 너무 긴장이 많이 되고 내 신랑도 내 신부도 부끄러움이 많으니까 그래도 진짜 좀 조용히 그냥 딱 할 것만 진행하는 그런 간결한 결혼식 하고 싶다. 이렇게 여러 가지 좀 스타일이 나뉘게 됩니다. 신랑 신부님께서 우리는 어떤 식으로 예식을 한번 진행해 볼까 큰 그림을 그려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왜냐하면 저 같은 경우는 결혼 준비를 할때 저는 종교가 있기 때문에 좀 차분한, 그 식장도 차분, 제 드레스도 차분, 하지만 저는 최대한 빛나고 예뻐 보이는 그런 예식을 좀 추구했었는데요. 이게 정해지지 않고 좀 뭔가 사회자님 원하시는 대로요, 아니면은 누군가 주변의 말에 좀 결정을 하게 되다 보면 신랑 신부님께서 굉장히 많이 혼란스러우실 수가 있어요. 이런 전반적인 컨셉을 정해주시면 혼인서약의 내용, 성혼선언의 담당자, 그리고 축가자의 노래 선곡까지 하나를 좀 아우르는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하실 일, 예식의 컨셉, 분위기를 정해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두 번째는요, 우리 이제 바로 본격적으로 예식의 순서 한번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 예식의 순서는 바로 식전 안내입니다. 식전 안내는 식장마다 조금 다른데요. 보통 2번 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1시 예식이다. 그럼 12시 50분, 즉 10분 전에 한 번, 그리고 12시 55분, 딱 식전 5분 전에 한 번, 이렇게 해서 총 2번 안내를 드리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식전 안내 방송입니다. 네, 잠시 후 1시에 신랑 땡땡군과 신부 땡땡양의 결혼식이 시작될 예정입니다. 우리 하객 여러분께서는 자리 착석해 주시고요. 정돈도 함께 부탁드리겠습니다. 보통 이 정도 멘트로 하는 편인데요. 이것도 이제 분위기와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는 멘트입니다. 두 번째, 자, 두 번째는요, 바로 개식사입니다. 개식! 결혼식이 이제 시작되는 걸 알리는 건데요. 저는 개식사를 정말 너무나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 예식을 많이 가보셔서 아시겠지만 이 예식 초반에 굉장히 조금 어수선하거든요. 아무래도 딱 정각이 딱 시작하면서 한순간에 딱 공연 시작처럼 딱 조용해질 수가 없기 때문에 사회자의 개식사 멘트가 너무 중요합니다. 오늘 개식사 멘트를 좀 예를 들어드리면, 신랑 신부님이 이제 7년에서 8년 정도 만나셨어요. 그래서 그 스토리를 듣고 이제 제가 직접 대본을 쓰면서 이 숫자가 엄청나잖아요. 두 사람이 만난 지 2481일 되는 날입니다. 두 사람의 사랑도 그만큼 크고 깊어졌습니다. 이런 식으로 좀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제가 신랑 신부님과 어떤 관계인지 또 제가 소개를 드렸죠. 이제 2023년 3월 며칠 신랑 누구와 신부 누구의 결혼식을 여러분의 박수로 시작하겠습니다. 보통 이 멘트를 제가 넣어드리는데 이제 결혼식의 시작을 확실하게 알려드리는 거예요. 박수로 시작합니다. 이렇게 딱 알려드리는 겁니다. 하객 여러분들의 집중도가 확 올라갑니다. 자, 다음으로는 화촉점화입니다. 네, 이제 양가어머님께서 화촉점화를 위해서 버진로드에서 입장을 해주시는 거고, 이제 단상으로 올라가게 되시죠. 이제 먼저 신랑 측 어머님께서 불을 틱틱틱틱틱 붙여주시고요. 그 다음에 신부님 어머님께서 이어서 불을 틱틱틱틱틱 붙여주십니다. 화촉점화를 안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보통 화촉점화를 생략하시게 되면 양가 부모님께서 입장을 하시거나 아니면 신랑님과 아버님께서 입장을 하시거나 이렇게 진행되는 경우도 많으니까요. 그건 제가 따로 한번 언제 영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우리 신랑 신부의 입장이 있죠. 먼저 신랑이 입장을 하는데요. 저는 보통 이때 신랑님 자랑을 좀 많이 해드리는 편입니다. 제가 신랑님 처음 뵙잖아요. 실시간으로 느낀 마음을 직접 자리에서 멘트를 하곤 합니다. 또 그게 사회자의 역할이고요. 네, 신랑 입장 마친 다음에는 바로 이제 신부 입장이 이어지죠.
신부 입장 같은 경우도 아버님과 입장하는 경우가 있고 혼자 입장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신부님 드레스 입고 계시니까 차분한 멘트 그리고 조금 여유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우리 마찬가지로 제가 신부 대기실에서 신부님을 뵀을 때 여러 가지 감정이 들고 또 신부님마다 스타일이 다 다르시니까 그런 다양한 감정들이 오가는데요. 그 멘트를 또 즉석에서 합니다. 자, 다음은요. 두 사람이 이제 부부가 되는 예를 갖추는 순서입니다. 이렇게 맞절을 마치신 다음에는 하객분들을 바라보시고 혼인서약을 진행하시죠. 혼인서약은 여러분들의 선택입니다. 혼인서약은 여러분들께서 직접 마이크를 잡으시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신랑 신부님들의 약속이죠. 내가 우리 신랑한테 어떤 사람이 되겠다. 내가 신부한테 어떤 사람이 되겠다. 우리의 혼인을 서약하는 순간입니다. 너무 감동적이에요. 저는 이 순간이. 그래서 이 혼인서약 멘트만큼은 여러분들께서 시간 내셔서 직접 작성하시기를 좀 추천을 드리는 편입니다. 다음으로는 성원선언입니다. 네, 성원선언인데요. 주례 선생님께서 해주시는 것이 조금 일반적이었지만 지금은 주례 없는 예식이 많기 때문에 성원선언문은 양가 아버님 중에 한 분께서 해주시거나 아니면은 사회자가 직접 맡아서 하기도 합니다. 이 성원선언은요. 신랑 땡땡땡, 신부 땡땡땡 이제 두 사람은 부부가 되었음을 선언합니다. 2023년 3월 며칠 며칠 사회자 땡땡, 주례 땡땡 이런 식으로 마무리되는 게 성원선언입니다. 자, 여기까지 중요한 순간들이 좀 많이 지나갔어요. 이제는 또 선택의 유무인데요. 양가 아버님께서 덕담을 해주시거나 혹은 양가 어머님께서 덕담 아니면 친구분께서 축사를 해주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보통은 이제 성혼선언을 신랑님 아버님께서 하셨다 아니면은 신부님 아버님께서 하셨다 그럼 덕담 한마디 정도는 우리 성혼선언 하지 않으신 분께서 진행을 해주시는 경우가 많고요. 또 요즘 같은 경우에는 어머님께서도 덕담을 많이 주시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선택에 따라서 결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축가입니다. 바로 축가. 축가 역시 담당하신 분께서 긴장하지 않으시도록 제가 소개를 또 해드리고 축가자를 이렇게 박수로 모시는 편이고요. 또 저 같은 경우는 노래, 축가도 같이 하기 때문에 제가 사회를 보다가 축가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요즘 또 많이 부탁을 주시는데 사회자가 어떻게 노래를 해? 이렇게 많이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그때 이렇게 진행을 합니다. 네, 바로 이제 두 사람의 결혼을 축하하는 축가 순서가 있겠습니다. 오늘의 축가는 두 사람의 행복을 너무나 바라는 사회자인 제가 한 곡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하면 제가 MR을 바로 틀어달라고 해요. 이렇게 MR이 나오면 처음부터 그대였죠 이런 식으로 부르면서 걸어가요. 나에게 다가온 한 사람 그대라는 사람을 만나고 멈춰버린 축하드립니다 하고 이제 자리로 돌아옵니다. 근데 제가 자리로 돌아오는 순간에 우리 신랑 신부님도 드레스 정리를 하고 이제 단상 가운데로 다시 정면을 바라보고 서시기 때문에 어색하거나 뭔가 이상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네. 자, 다음으로는 이제 양가 부모님께 인사를 드리는데요. 이때가 제일 뭉클하고 또 감동이 많이 밀려오는 순간이에요. 그래서 이제 신부 측 어머님께 먼저 인사를 드리고 이제 드레스가 이렇게 있기 때문에 이때도 역시 좀 차분하게 인사를 이렇게 드리고 보통 신랑님은 이렇게 절 해주시죠. 그렇게 하면 이제 신랑 신부님께서 이제 인사를 하고 일어나시면 어머님 아버님께서 이제 한 번씩 토닥토닥 안아주시고요. 이제 그 상태로 있다가 다시 이제 자리로 돌아오시는 과정. 네, 그 상태로 있다가 이제 신랑님 부모님께 인사를 드리러 가는데 이때도 역시 드레스 이동 조심히. 이때 신랑님이 너무 빨리 걸어가시면 안 돼요. 신랑님도 이제 신부님과 보폭을 좀 맞추셔서 걸어가셔야 합니다. 신부님을 이렇게 좀 손을 좀 이렇게 해주신다든지 이렇게 좀 에스코트를 해주시면 좋아요. 보통 계단이 있거나 단이 이렇게 좀 있기 때문에 신부님을 위해서 조금 천천히 걸어가 주시고 역시 신랑님 어머님께 인사를 드립니다. 인사를 드리고 다시 이제 단상 중앙으로 오실 겁니다. 단상 중앙으로 오셔서 이렇게 정면을 바라보고 계실 거예요. 마지막으로 누구한테 인사드릴까요? 바로 하객 여러분께 인사드립니다. 하객 여러분께 인사 이렇게 하고 나면 짜잔! 드디어 행진 준비를 하게 됩니다. 이게 드레스가 정리가 잘 안 돼 있으면 예쁘지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드레스가 최대한 다 팍 펼쳐지게 우리 이모님께서 정리를 해주시는데 그 시간이 조금 걸려요.
저는 그때 제가 이미 신랑 신부님의 연애 스토리와 뭐 두 분의 마음가짐들 또 생각들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뭐 장거리 연애를 뭐 하신 커플 같은 경우는 이제 더 이상 그 긴 거리를 왔다 갔다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 문을 나가는 순간 두 사람은 비로소 장거리가 아닌 부부로서, 장거리 커플이 아닌 부부로서 이제부터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게 됩니다. 이런 멘트들로 제가 그 자리에서 즉흥적으로 채워드릴 때가 많아요. 네, 이렇게 신랑 신부님 행진을 하게 되시면 그 버진로드 끝에서 보통 플라워 샤워를 하거나 우리 친구분들이 또 이렇게 막 예쁘게 뭐 요즘에는 좀 비눗방울 같은 것도 많이 불어주시고 야외 결혼식 같은 경우 이렇게 꽃을 이렇게 후 던져주시기도 하고 그게 끝나시고 신랑 신부님 약간 입맞춤 사진 예쁘게 찍고 나시면 전 그때 폐식사를 하게 됩니다. 네, 이것으로 신랑 땡땡군과 신부 땡땡양의 결혼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리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사진 촬영 안내드리고요. 또 패백이 있으신 신랑 신부님들 위해서는 패백 안내해드리고요. 또 주차나 뭔가 식당 관련, 연회장 관련 이슈가 있는 부분들은 또 그 부분도 제가 강조해서 말씀드리기도 하고요. 이렇게 해서 결혼식이 모두 마쳐지게 되는데요. 뭔가 복잡한 것 같지만 제가 설명드린 것들 하나하나 그냥 머릿속으로 상상하시면서 선택을 해보시면 어렵지 않으시고 또 결혼 준비가 행복으로만 가득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다음에 결혼 준비 관련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